할아버지 손 놓고 걸어봐. 엄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조부모 양육 시 장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을 요약하면 조부모들이 손주를 돌볼 때 모든 것을 허용을 해서 그 손주들이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영재들의 특징은 IQ보다도 EQ,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감정, 그 정서의 그 흐름을 그 원활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미나리에서 나온 것처럼 뭐든지 허용하잖아요. 엄마가 안 돼 하는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띠자 해서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허용할 때 정서적으로 물처럼 흘러가요. 정서 감정은 자동차로 말하면은 휘발유,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유전인자가 좋게 태어나도 옆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밀어주지를 않으면은 그 유전인자는 그냥 녹슬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한 거, 자랑스러운 거,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두 번째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창 아이들이 그 관계를 알 때 가족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날 때는 엄마 쪽의 친척들, 엄마의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빠 쪽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만날 때는 아빠 쪽의 친족관계, 작은아버지 그쪽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관계를 안다는 것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부모를 통해서 가족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 역사는 아이들이 자랄 때 그 뿌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칭찬이 아이한테 자신감을 주어서 아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 내면 속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칭찬이 스며들어서 아이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 칭찬은 자동차로 말하면은 휘발유, 기름과 같은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칭찬은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아이들한테 그 통제적인 언어 안 돼 안 돼 이런 말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침없이 그 아주 말도 잘하고 정서적인 그 흐름이 막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손주들도 유치원에 갔다 오면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줄 때 자기가 배운 것을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때 아이가 지능, 정서, 자신감이 개발됩니다. 근데 젊은 엄마 아빠들이 바쁜데 언제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거를 앉아서 차분하게 학생처럼 들어줍니까? 왜냐하면 젊은 부모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젊었을 때는 굉장히 통제적이고 명령적인 언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 아주 사람의 따스한 점을 그 부모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손주들도 저랑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이해했어?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노릇을 지가 하고 우리는 학생 역할을 하고 또 지가 많은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영재들의 특징,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들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설명을 잘한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을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많이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노년기이기 때문에 노년기는 모든 것에서 퇴직하고 아주 자유롭고 신이 준 은총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서서히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손주들하고 그 리듬이 맞아요. 서서히 움직일 때는 서서히 움직이고 많이 들어주고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할 때 아이한테 여러 가지로 자신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세 번째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부모의 역사, 양쪽 집안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추석 명절 때 그 손주들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를 간다거나 혹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사시는 동네를 간다거나 산소를 가는 것도 참 좋고 엄마 아빠 역사 배우는 것은 제가 다른 쪽 설명할 때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손녀를 데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에 왔어요. 우리 손녀가 5살 때. 근데 우리 손녀가 이렇게 가난한 동네는 처음 봤네. 이러면서 또 그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보고 참 집이 왜 이렇게 좁아. 그러니까 우리 친정 어머니가 그 3층에 넓은 집 좀 보여줘라. 그래서 올라가서 보여주고 또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한복을 입고 산소에 추석 때 간다. 한복 가지고. 그래서 한복 가지고 가서 산소에 이제 가서 입히려고 했는데 산소에 막 도착하니까 또 한복이 차에다 두고 온 거예요. 지네 엄마나 아빠나 뭐 삼촌들 누구도 달려가서 가져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래 이러는데 저희 남편 할아버지가 20분 왕복 40분 50분 걸리는 거리를 뛰어갔다 와서 한복을 입히어서 절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손녀가 잔디를 만지면서
이 가엾어라 이런 것이 생각이 나요. 이런 것이 다 역사 공부죠. 뭐 별도로 엄마 아빠 역사 뭐 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아빠의 역사를 지네들이 경험을 할 때 식물로 말하면은 뿌리가 땅에 박을 때, 땅에 뿌리를 내릴 때 아주 뿌리가 건실하게 되는 거죠. 뿌리가 또 깊고 잘 해야지만 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 아빠 역사, 더 나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역사, 살아온 과정, 문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미나리를 만든 그 감독처럼 할머니를 통해서 그 미나리 작품이 나오잖아요. 할머니를 연상하면서.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자원이 돼서 자기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할머니들은 손주들한테 음식 먹이는 것을 함부로 먹이질 않아요. 자식들 키울 때는 급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음식이 그 먹으면 정신적인 가치 덕목으로 변하는 것을 알아요. 그 프로이드 이론에서 첫 번째가 구강기 단계인데 그 구강기 단계라는 것은 한 개인이 음식의 섭취, 음식을 구강기의 만족을 부모들이 어떻게 시켰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감질나게 시켰는가? 싫어도 그냥 풍촉 막 쳐놓는가? 뭐 하루 종일 공갈젓국지를 줬는가? 그래서 어렸을 때 구강 만족 음식의 맛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이 성격의 첫 번째에서 아주 풍성하고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성격 개발의 기본을 이루는 거가 구강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엄마 젖을 충분히 못 먹은 사람들이 커서 담배를 많이 빤다거나 뭐 그런 게 나온다고 프로이드가 말을 해요. 프로이드 자신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충분한 것을 섭취를 못했기 때문에 동생이 바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펴서 후두암에 걸리고 후두암 수술을 뭐 엄청 많이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들한테 먹일 거는 미리 며칠부터 준비를 해놔요. 예, 그런데 우리 큰 손주 이번에 서울과학고 또 2년 전에 들어간 우리 손녀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음식을 잘 먹여요. 저 항구 도시에서 시골에서 그 자연산 전복을 가지고 와서 우리 손녀한테 돌도 안 되는데 죽을 끓여서 주는 걸 제가 봤어요. 또 가을이면 홍시를 먹이면은 우리 손녀는 돌도 안 된 애기가 입을 제비처럼 벌면서 쫙쫙 하고 그걸 누가 뺏어갈까봐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먹는 사진도 있고 그리고 지네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은 우리 손주들은 발을 통통통통 굴러요. 근데 젊은 엄마 아빠들이 바쁜데 언제 전복죽을 끓이고 특별한 호박죽, 뭐 생선도 자연산 그걸 발라서 살코기 이런 거를 줍니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시간이 자유롭고 손주들하고 있는 시간은 천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그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저도
추운 겨울날 우리 손녀한테 그 망고, 자연산 제주도 애플망고가 굉장히 달콤해요. 또 청포도, 샤인머스켓 그거를 준비했다가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주죠. 우리 둘째 아들 손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만나서 놀고 하는 손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과거 들어간 큰아들의 애들 손주들한테도 먹는 것을 제가 중요시 여겨요. 물론 내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가 그랬더니 이미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미 최후의 만찬,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포도주, 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음식 맛은 정신적인 가치로 전환이 된다고. 저는 프로이드가 구강기 만족을 어떻게 시켰는가. 그래서 어렸을 때 제대로 구강 만족을 못한 아이가 손가락을 빨거나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손주를 키워보니까 먹는 거, 맛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해. 애긴데도 막 흔들어요, 몸을. 우리 32개월 된 손녀도 지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좀 꺼내서 주면은 발을 동동 굴르고 그냥 난리가 나요. 우유병 탈 때 애들이 엉덩이 드석드석 하는 건 우리 아들들 둘 키울 때 봤는데,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맛있는 거, 아이들 수준에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주고 싶어요. 그 천상의 음식이죠. 그래서 조부모가 양육을 할 때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그 허용적인 관계에서 정서적인 흐름을 그 원활하게 해주는 거. 뭐 안 돼 그게 아니라 뭐든지 해봐 네가 최고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천상천하 유오도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세 번째는 부모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조상의어를 오늘에 되살려. 그래서 어렸을 때 동화책, 그건 다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시적인 거, 옛날 영화, 옛날 동화, 책 이런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로 들려줘요. 저는 손주들한테 책을 많이 그래도 읽어주는 편이죠. 같이 있을 때 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저는 공부하는 할머니니까 우리 손주들은 저를 보면은 항상 문제집 풀고 논리학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구강기 만족을 젊은 부모들은 대충 떼고 우습게 하는데, 그 조부모가 되니까 손주들한테는 가장 좋은 거, 아이들한테 그 아주 피와 살이 되는 것을 먹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큰 아들 사돈도 엄청나게 먹는 것을 손주들한테 정성껏 만들어서 먹여요. 항상 큰 사돈, 우리 큰 손주들의 외할머니는 식혜를 항상 만들어서 손주들한테 먹이고, 또 매실 주스. 우리 손주가 5살 때 배가 약간 만났을 때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더니 지가 집에 가면은 매실 주스를 한 컵만 먹으면 싹 없어져. 외할머니가 만든 거가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은
항상 음식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들 둘도 나는 아들 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죠. 음식에 대해서 바쁘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야죠.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뭘 맛있게 해주셨는지 얘네들은 지금도 만나면은 먹는 얘기를 참 잘해요. 어디에 뭐가 맛있게 한다든가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을 이야기를 해요. 먹는 거.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먹는 거를 손주들한테 아주 정성스럽게 해주고 그 음식 맛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 성격도 좋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가치의 덕목으로 변화된다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